이제 우리는 건물을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물을 지려면 땅이 필요하죠. 땅. 근데 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지. 대지란 건축법에서 건축 용지를 이야기합니다.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 상태 땅, 대지. 그리고 또 건물이 지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죠. 도로. 건축법상에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도 보고 도로도 보고 관계도 보고 다 보겠습니다. 대지는 건축 용지는 우리 건축법에서 대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대지의 안전 조건. 대지는 건축 용지는 강행 규정. 그리고 또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뭘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무를 심어야 될 적용 의무가 있죠. 그리고 또 일정한 대지 안에는 공개 공지가 설치될 건물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지 파트에서 시험에는 적용하고 공개 공지가 여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건축법상 도로.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페이지에 대지의 적용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제 대표형. 건축법상 대지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자, 이런 적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어디다 틀렸어요? 이 건물의 연면적이 200이 아니라 이 대지 면적이 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적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가 아니라 땅의 면적이 얼마 이상인 대지요?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나무를 심어야 될 의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연면적 200제곱 이상인 건물은 그게 아니라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식수 등의 적용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나무를 심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라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 면제 있죠. 시험에서는 적용 면제가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대지라도 이런 경우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일단 어떤 경우는 적용 안 해도 돼요. 자, 그린 생각나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린 생각나면. 그럼 도시지역에 그린 생각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녹지지역.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적용 안 해도 되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그래서 녹과 농자 이런 지역은 적용 안 해도 돼요. 푸르딩팅이 생각나면 안 한다. 그리고 또 저 푸른 초원, 뭐 우리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골프장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린 생각나잖아요. 예, 적용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조심할 거 공장 조심하시라고요. 공장은 어떨 때 적용 안 해도 됩니까? 공장은 무조건 적용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공장은 3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면적 얼마예요?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안의 공장.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대지 안의 공장은 적용해야 됩니다. 면적 5,000제곱미터. 그 다음 또 하나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그리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 산업단지. 여기는 산업단지는 안의 공장은 적용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리고 공장하고 또 조심할 거 또 하나만 뭐 조심하면 돼요? 공장의 동생이 뭐예요? 물류시설. 물류시설, 창고시설이잖아요. 근데 물류시설은 어떨 때 적용 안 해도 돼요? 여기도 연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되죠. 근데 물류시설은 무엇은 제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용해라. 그죠? 그래서 항상 물류시설은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축사라든지 가건물 적용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에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까?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또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인 공장.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안의 공장. 공장은 무조건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공장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 꼭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3번 물류시설 나왔네. 물류시설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인 물류시설 적용 안 해도 되죠. 단 어디는 제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제외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니까 물류시설은 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의 옥상 적용입니다. 자, 옥상에 적용이 이렇게 돼 있대. 옥상에 이렇게 적용이 되면, 옥상 적용을 하는 이유는 도시 온도를 낮춰준대요. 그래서 옥상이 적용이 되면 이 옥상 적용 면적을 대지 적용 의무 면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옥상에 적용이 되면 옥상 적용 면적 전부를 다 대지 적용 의무 면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옥상에 적용이 된 면적의 얼마를요? 3분의 1을 대지 적용 의무 면적으로 이 적용 면적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근데 간주할 때 조심할 것은 옥상에 적용이 돼 있으면 적용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 적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간주하더라도 이 대지 적용 의무 면적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냐면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옥상 적용이 되면 적용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 적용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 대지 적용 의무 면적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간주 면적이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4번과 5번이 그 설명입니다. 옥상 적용을 대지 적용 의무적으로 간주할 수 있을 때 3분의 2, 그리고 간주 면적은 5번 대지 적용 의무 면적의 3분의 1을 넘어서 안 된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만 틀렸고 나머지 분들은 다 맞네요. 자, 그런데 밑에 1번 적용 면적, 이런 1번 같은 유형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상 대지 적용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은, 단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무조건 적용해야 되니까요. 자, 1번 자연 녹지적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수련시설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그린 생각나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적용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녹지지역이니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의 물류시설. 물류시설 연면적 1500 미만 적용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제한한다고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한한다. 상업지역 때문에 적용 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적용해야죠. 3번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공장. 공장은 기준이니까 조심하셔요. 1000이면 적용해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1500 미만인 공장은 적용 안 해도 되니까 1000이면 안 해도 되겠구나. 그죠? 그 다음 4번 연면적이 500제곱 축사 적용해야 안 해요. 축사는 겁나 크면 하나요? 소가 1000마리 있대. 적용해야 될까요? 축사나 가건물이나 이런 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면제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린 생각나죠? 도시가 아닌 지역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적용 면제 사유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이것 잘 기억해 놓으시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2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자, 보시면 오른쪽에 대표 유형 건축법상 대지 적용 및 공개 공지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세요. 자, 적용 공개 공지입니다. 1번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가건물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가건물이 허가 대상 가건물이잖아요. 가건물 거기에 있는 1500제곱 이상인 가건물 해야 되나요? 제가 축사나 가건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면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가건물의 연면적이 1000이든 2000이든 3000이든 이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은 적용 면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이 있는 것은 아까 공장하고 물류시설 이런 게 기준이 있는 것이니까 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적용해야 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적용 안 해도 되나요? 공장 3개, 그중에 면적 5000제곱 미만
예, 그러나 5천이 넘어가면 한다는 것도 조심하시고. 2번 맞습니다. 예, 3번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적용 등의 조치를 된다. 그린 생각나면 안 한다고 그랬죠? 녹과 농지 안 한다.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4번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를 넘어간다. 공개공지가 뭐라고 했어요? 쉼터라고 그랬죠? 공개공지는 여기 있는 대지 면적의 몇 %예요? 10% 여기 있네. 10% 이하에서 해야 돼요. 10% 이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해야 되지 10% 이상 넘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네, 10% 이내입니다. 이내. 그 다음에 예, 여기 5번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쉼터잖아요. 이쁘니까 건축기준 완화해준다고 그랬죠? 질문 거음표율 공개공지가 확보된 지역은 거음표율 완화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거음표율 완화. 우리 법률상으로는 우리 유학집에 제가 그걸 써놨잖아요. 법률상으로는 거음표율 용적률 높이자니 공개공지에서는 완화될 수 있어요. 법상으로는 완화돼. 근데 그 완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지금 법률에 있는 규정 중 예, 완화되는 사항이 용적률과 높이자를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음표율 완화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뭐 완화할 수 있다라고 답하셔요. 근데 거음표율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하고 시행령을 구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법률에 완화 규정이 있으니까 대통령령 바꿔서 얼마든지 거음표율 완화 규정을 둘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법률에 있는 규정 중 시행령에서는 용적률과 높이지 않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나왔다. 그건 시행령을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퍼센테이지 없으면 그건 법률을 물어본 것이니까 거음표율 완화할 수 있느냐 그러면 완화할 수 있다 답하세요. 근데 거음표율을 1.2배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 있는 규정 중 용적률과 높이지 않을 1.2배 20% 이하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그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은 거음표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은 높이지 않 완화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거음표율도 완화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퍼센티지 나올 때는 예, 그때는 거음표율은 예, 나오면 안 되고 자, 그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는 2번이 맞죠? 나머지 틀렸습니다. 자,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뒤로 넘겨 보시면 자, 5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공개공지 거기 한 번만 체크해 봅니다. 자, 여기 잠깐 볼까요? 공개공지는 쉼터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공개공지 확보한다고? 공개공지는 어디에서? 일준상준도, 일준상준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겠죠. 일준상준도,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상업적, 준공업적, 도시화 가능성이 큰 지역에 이 지역에 플러스 어떤 건축물요? 어떤 건축물? 예, 이러이런 건축물. 일준상준도에 있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무슨 시설? 판매 시설. 근데 판매 시설인데 무엇은 빼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그죠? 농수산물 시장에 배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판매 시설 대표적인 게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 앞에 가면 공개공지 다 있잖아요. 거기 의자 놔줘있고 쉼터 같은 거.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리고 오피스텔이죠.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운수시설 중 무슨 시설? 여객용 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쉽게 말해서 업무시설 빼고 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다중이용 건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물은 이런 지역에 이런 건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는데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내. 그리고 적용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더라. 이런 부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개공지 설치되면 기준 완화해 주죠. 자, 근데 여기서 완화는 얼마큼 완화해 줘요? 이쁘니까 용적률 퍼센테이지 나올 때는 용적률과 높이지 않을 얼마예요? 1.2배. 그러니까 120% 이내 완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음표율 1.2배 완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공개공지 활용. 공개공지 활용할 수 있나요? 연간 매들령. 연간 60일 이내에서 공개공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 바라고. 올해 간평시험에 공개공지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5번에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입니다. 여기를 건축 면적 걸면 안 돼요. 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맞고. 2번 판매 시설. 근데 가로 열고 농수산물 유통시설 빼고 용도로서 5천 이상인 건축물은 공개 공지 확보한다. 맞죠? 그다음에 공개 공지 3번 공개 공지가 저 쉼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긴 의자나 파고라 등 조례가 정하는 휴게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맞고. 그다음 4번 공개 공지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 1.2배 이하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어디다 틀렸어요? 건폐율 1.2배 이러면 틀렸다는 이야기. 그냥 건폐율 완화 그러면 법률에 있는 사항이니까 맞지만 퍼센테이지 나올 때는 건폐율 나오면 안 돼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 1.2배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건폐율 때문에 틀렸죠. 5번 공개공지 활용입니다. 연간 매들력 60일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문화행사 판촉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4번이죠. 그다음 오른쪽 건축법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이다. 자, 우리 이제 대지 다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로 볼까요? 자, 우리 건축법상의 도로는 뭐가 건축법상의 도로예요?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도,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너비 몇 미터예요? 이 너비가 이게 보행도 이게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는 너비가 몇 미터예요? 4m 이상의 도로. 자, 이게 건축법상 도로죠. 근데 이 4m 이상의 도로인데 실제 개설되어 있는 도로에만 건축이 가능합니까? 여기 아직 도로 안 나졌는데요. 4m 이상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예정해놨죠. 근데 예정된 도로에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대지도 허가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다라고 해요. 4m 이상의 실제 개설된 도로만 건축가 가능한 게 아니라 예정 도로도 건축 도로다. 그런데 이런 도로가 꼭 어떻게 나눠져야 돼요? 꼭 도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만 건축가 가능한가요? 이게 도로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사도법이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 후 고시된 도로는 다 건축법상 도로죠. 그래서 이게 법령상 도로면 다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볼 것은 이 법령상 도로여야만, 즉 이런 법에 의한 공부상 도로여야만 건축허 가능할까요? 법상 도로는 아닌데 현황이 도로인데 그런 도로에도 건축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어떨 때는 허가권자가 도로라고 지정한 지정 공간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근데 허가권자가 법상 도로는 아닌데 도로라고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겠어요? 얻지 않아야겠어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겠죠? 그런데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나요? 네, 지정할 때는 공부상 도로는 아닌데 도로 지정할 거란 이야기, 현황이 도로라.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반드시 동의 얻어야 되나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사실상 통로로서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조례가지 않은 것은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원칙은 동의 얻어야 되지만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사실상의 통로라든지 이런 경우는 도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할 때는 그때는 어때야 됩니까? 그때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니. 누구는 허가 내주고 누구는 안 내주면 그게 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할 때는 원칙이 동의, 외에도 동의 없이도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지만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는 반드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만 더 설명. 자, 원래는 통과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도로인데 보행도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죠. 그런데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형적인 조건상 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를 지정 공간구역, 이거 경사로죠. 이런 데서는 몇 미터 이상이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여기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위치를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여기 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몇 미터 이상이면 건축 허가가 가능한 건축법상의 도로가 됩니까? 여기는 3m 이상일 때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경사로고 또 통과도로, 경사로, 그리고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도로 너비가 달라지죠. 자,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도로 너비는 이 도로 너비는 몇 미터? 2m 이상이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다. 그러면 도로 너비는 이 너비는 3m 이상의 허가 가능해요. 그리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러면 도로 너비는 6m 이상이다. 35m라는 것은 소방호수 길이라고 그랬죠. 막도는 236, 236,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그게 도로고 또 하나 그러면 대지도 배우고 도로도 봤는데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접도는 이게 접도죠.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도로 너비가 4미터 이상의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고 접도는 몇 미터 이상요? 2미터 이상 접해야 되죠. 2미터 이상.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접도는 2미터 이상 접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완화되는 규정도 있나요? 어떨 때는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돼요. 자,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변에 뭐가 있을 때 공지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여기서 건물 짓는데 무엇을 지을 때 농막을 건축할 때는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완화되는 규정.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 공지가 있다. 그리고 농막을 건축할 때. 그런데 이제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건축허가 조건은 4m 이상의 소방도로와 접도가 2m 이상 접한 대지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이 건물의 연면적이 건물이 들어서 연면적이 2,000 미만일 때고 이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이 여기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2,000 이상일 때는 도로 너비가 몇 미터 이상해야 돼요? 6m 이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이 들어선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도로 너비는 6m 이상이 돼야 되고 접도는 4m 이상 접해야 된다.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이게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이게 기준이 되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로 2개 있으니까 이 가로 2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2,000 이상일 때는 이게 기준인데 이게 2,000 미만일 때 이제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고 2,000 이상일 때는 이게 기준인데 공장은 2,00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000 이상일 때 이게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라도 그 건물의 용도가 축사나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축사와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이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대표요. 건축법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여기서 뭐만 빠지면 이 문장이 맞아요. 공장만 빠지면 맞죠. 공장이 빠지면 이게 기준이니까 2,000제곱 이상인 건물 대지는. 근데 공장은 얼마라고요?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공장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린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자, 대지 안전조건이죠.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건물 못 지어요? 아니면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는데 성토, 지방계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군수는 이 건축으로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4m 이내에서 건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건축선이 후퇴되는데 별도 지정 건축선이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가 필요하면 도시지역에서는 4m 이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 지문이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라는 문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도시지역에서는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필요하면 건축선을 4m 이내에서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한다. 이게 뭐예요? 배수시설이 설치돼야죠. 건물이 들어서는 이 대지는 배수시설이 설치돼야 된다. 강행 규정이죠.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
그다음 5번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할 때는 접도가 2m 이상 접해요? 접하지 않아요? 농막이나 공지나 이런 경우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죠? 농막을 건축할 때는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자, 7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7번에 건축법상 대지와 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대지와 돌에 대한 설명이다. 1번 건축물 주변에 화각권자가 인정한 유원지가 있는 경우 건축물 대지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도로에 2m 이상 접할 걸 요구하지 않는다. 원래는 접도가 2m 이상 접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기처럼 건축물 주변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다. 유원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2m 이상 접할 걸 요구하지 않는다. 주변에 공지가 있다. 유원지는 공지잖아요. 건축이 금지된 땅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됐죠. 자, 그러면 1번 질문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아까 원래는 2,000 이상일 때는 너비 6m 접도 4m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제외? 작물이나 축사나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0이 나와도 상관없고 2,000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축사나 작물 재배 대지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맞고. 그다음 3번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건축법상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지정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상의 통로면 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지만 이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동의 얻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폐지 때문에 틀린 것이죠.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맞아요.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나 지정한 것을 폐지 변경할 때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적용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맞나요? 공장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까 면적 5,000제곱 미만인 대지 안의 공장,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산업단지 공장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죠. 자, 맞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하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 등이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안 된다고요. 4.5m 이하 부분은 출입구나 창문 등이 열고 닫을 때라도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되죠. 4.5라는 숫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의 부분은 창문이 열고 닫을 때라도 건축선이 있으면 그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4.5m 넘어가면 창문이 갯빛이 수직면을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4.5라는 기준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건축선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지도 배우고 도로도 배우고 다 봤어요. 자, 이제는 여기서 건물 짓겠죠. 4m 도로 있고 접도 2m 접해 있으면 허가 받아서 짓잖아요. 근데 건물 허가 받을 때 이 선만큼은 넘어서지 마세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한계선이 있죠. 그 건축 한계선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축선. 어디가 건축선이에요?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 선이 건축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건축선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건축선이 지정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지정돼요? 만약에 건축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로 침식할 거 아니에요. 도로 침식. 도로 침식 방지하고 도로 교통에 원하는 소통을 위해서 건축선이 지정되는데 그 건축선은 원칙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게 원칙이지만 건축선이 후퇴해서 지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건축선이 경계선이라고 후퇴해서 지정되는가?
자, 건축선의 후퇴 지정은 몇 개의 경우가 있어요.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 있죠. 하나는 뭐 소요 너비 미달 도로. 소요 너비 미달 도로. 도로가 몇 미터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4m 너비의 미달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을 때 건축선은 어떻게 후퇴하는지. 이게 이제 제일 잘 틀리니까 소요 너비 미달 도로일 때 건축선 후퇴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양쪽이 대지다. 양쪽이 대지다. 양쪽이. 그러면 그때는 건축선 후퇴는 여기가 도로 너비가 2m인 도로밖에 안 돼. 그럼 건축 허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대지가 이렇게 옆에 있어. 이런 땅들은 건축 허가 나요? 안 나요? 소방 도로가 없으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허가 받으려면 4m 도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소요 너비 미달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을 때 여기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 후퇴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건축선이 돼야 되지만 뭐 얼만큼 후퇴한다고요. 이때는 양쪽이 대지다. 그러면 당의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 얼만큼 2분의 1만큼씩 소요 너비가 4m라고 그랬잖아요. 네, 소요 너비 4m니까 소요 너비 2분의 1만큼씩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 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후퇴하겠어요? 여기는 각각 당의 도로 중간에서 반반씩 후퇴하는 것이니까 여기 얼마예요? 1m 후퇴하겠죠. 그래서 각각 반반씩 후퇴한다. 그래서 중심선 나오면 소요 너비 2분의 1만큼씩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시행한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이 대질 때인데 한쪽만 대지면 건축은 어떻게 후퇴한다고 했어요? 한쪽이. 자, 여기가 소요 너비 2m 도로인데 이쪽만 대지란 이야기예요. 이쪽만 대지고 이쪽은 건축이 가능한 땅이 아닌 공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철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대. 이럴 때는 건축선 후퇴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이쪽은 후퇴할 수가 없잖아요. 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소요 너비 미달한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는데 반대쪽에 건축이 금지되는 땅이 있으면 그때는 건축선 후퇴는 그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수평거리. 소요 너비가 4m니까 소요 너비만큼 수평거리 후퇴한다. 그럼 여기는 얼마 후퇴하겠어요? 2m. 더 많이 후퇴하네. 그죠? 자, 이 부분 이렇게 후퇴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뭐가 있다,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다 그럴 때는 경계선이 반드시 나야 돼요. 그 도로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건축한다. 그래서 요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요 이미지 딱 머릿속에 염두 두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후퇴했습니다. 1m 후퇴하고 2m 후퇴하고 그랬잖아요. 이 후퇴하면 이 도로와 건축선 사이 있는 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해요, 안 해요? 우리 건물 지을 때 건폐율 용적 조율할 때 분모가 대지 면적인데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자, 갑돌이가 가로가 10m이고 세로가 10m인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요 너비 미달한 도로에 대지가 접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지으려면 이게 후퇴해서 건물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해요, 안 해요? 여기는 대지 면적에 포함하면 안 돼요. 이런 땅 사면 손해 보는 거예요. 보상해 줍니까? 보상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는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건폐율 용적률 할 때 분모가 100입니까? 아니면 얼마입니까? 요거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요 놈은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가로가 2m고 가로가 8m고 세로가 10m, 대지 면적 8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대지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10m고 10m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 여기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9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요 규정만 잘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그리고 또 건축에 후퇴되는 경우가 아까 뭐 있었어요? 별도 지정 건축선이죠. 별도 지정. 시가지 위치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우리 의사 상관없이 허가권자가 도시적에서 4m 이내 별도 지정할 수 있다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소요 너비가 여기가 도로 너비가 6m 도로라고 가정해요. 6m 도로. 그런데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갑돌이는 여기서 땅 사서 건물 지을 때 건축선은 어디가 되겠어요? 당연히 대지와 도로 경계에서 이성이 건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지역에 가로 정비, 시가지 정비가 필요하대. 그러면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이 별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별도 지정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별도 지정은 어디에서만 별도 지정이 가능해요? 도시 지역에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별도 지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몇 미터 이내에서만, 4미터 이내에서만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서구청장이 이 지역에 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건수를 별도 지정했어요. 4미터 이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를 3미터 후퇴시켜서 이렇게 건수를 만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울도리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별도 지정선이 정해지면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건수라는 게 건축 관계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울도리가 가로 10m, 세로 10m 이런 땅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시켜서 질 거냐,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냐. 근데 이렇게 별도 지정 정해져 있으니까 니들 건물 지을 때 이 부분 포함시키지 말고 건물 지어라 그러면 여러분 화 낼 거예요, 안 낼까요? 화 겁나 내죠. 겁나 내.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을 합니다. 대신 이건 어떻게 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건물 질 때는 이제 건폐율 용적을 정해서 질 때 건폐율이 50이다 그러면 공지가 50% 확보해야 되잖아요. 별도 지정선이 정해져 있으면 이 앞으로 공지를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을 합니다. 대지 면적 산정 포함. 그래서 여기는 대지 면적이 별도 지정선이 있어도 이건 상관없이 가로 곱하기 세로 10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 산정에 이것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지만 요건 포함해야겠죠. 이치상. 자, 그러나 여기를 공지로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건물 질 때는 공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앞으로 공지 뺐다. 그 다음에 또 건축선이 후퇴되는 또 하나가 뭐 있어요?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대지가 끼어 있을 때, 그죠? 이럴 때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의 각진 앞부분을 잘라 없애는 게 뭐예요? 가각선제죠. 가각선제. 그러면 여기서 볼 것은 도로 모퉁이 앞부분을 잘라냈다는 이야기는 차량 회전을 원활하게 사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가각전제된 요 부분 대지 면적 산정에 여기서 건물 지을 때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요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럼 건수에 후퇴되는 경우는 세 가지죠. 소유 너비 미달 그리고 별도 지정 가각전제. 그중에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이 대지 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뭐만 포함돼요? 요것만 포함되고 소유 너비 미달이나 가각전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큰 틀 보시고 그러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6페이지 건축법상 건축선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건축선이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인 인접대지 경계선을 말한다.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이 아니라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에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소요너비 미달하는 도로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만큼 수평거리를 물러난 선을 건축선한다. 소요너비 미달이고 중심선 나왔는데 거기서 소요너비만큼 그러면 안 되죠. 중심선이란 말은 양쪽에 대지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는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얼만큼요? 2분의 1만큼. 중심선 나왔다는 것은 양쪽이 대지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만큼씩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그 부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3번은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한쪽만 대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건수의 후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이렇게 나야죠.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그래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만큼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한쪽만 대지인데 중간에서 반반씩 후퇴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대지일 때는 중간에서 반반씩 후퇴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서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특자 특도 시정구청장은 도시지역에서 건물의 위치 정비, 환경 정비를 위해서 4m 이내에서 건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맞나요? 이게 별도 지정 건축선이죠. 공익을 위해서 도시지역에서 4m 이내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 7m인 도로와 7m와 6m인 두 도로가 90도로 교차하고 있는 경우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과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 4m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할 수 있는 건축이 된다. 자, 여기 좀만 설명해 볼까요?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컨디션 별로 안 좋으세요? 자, 여기는 가각전제입니다. 자, 도로의 각진 앞부분 잘라 없애는데, 근데 가각 어디 무조건 교차되는 도로 사이에 D지가 끼어 있을 때 다 가각하나요? 모퉁이 앞부분 잘라내나요? 가각전제 요건은, 자, 가각 잘라내는 것은 도로 폭이 8m 미만이고, 폭이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몇 도? 120도 미만일 때만 가각해요. 가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8m고 여기가 8m 잡고 있다 그러면 하나라도 여기가 8m고 여기가 7m다. 교차각이 뭐 60도다. 그러면 가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라도 8m 잡고 있으면 가각하지 않습니다. 미만이면 포함하지 않잖아요. 이때는 그냥 이게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 가각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도로 폭이 8m 이상이거나 교차각이 120도 이상이면 가각 전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도로의 각진 앞부분에서 일정 부분 후퇴해서 두 점을 연결해서 컨디션을 지정하는데, 이 후퇴폭은 얼만큼 후퇴하는지, 후퇴폭은 우리 건축법에서는 우리 요약집에 보면 그 표가 있어요. 후퇴폭은 2m 이상 4m 이하에서 후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m 이상 4m 이하에서 후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후퇴한다는 얘기. 2m씩 후퇴해서 두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지정하거나 3m 후퇴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건수 지정하거나 4m 후퇴해서 이렇게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후퇴하진 않아요. 이렇게 잘라내진 않아요. 여기는 4m 후퇴하고 여기 2m 후퇴 이렇게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후퇴안의 변의 길이는 똑같아요. 2m, 2m, 3m, 3m, 4m. 그러니까 이등병 삼각형 잘라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후퇴폭은 2m 이상 4m 이하에서 후퇴하는데, 자, 그러면 어떨 때는 2m 후퇴하고 어떨 때는 3m 후퇴하고 어떨 때는 4m 후퇴합니까? 그 표가 나와서 요약집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지금? 지금 보고 있죠? 요약집 페이지. 잠깐 봐봐요. 자, 그거 이제 보시면, 자, 후퇴폭의 정도는 도로 폭이 클수록 그리고 도로 각이 작을수록, 폭이 크고 각이 작을수록 많이 후퇴합니다. 많이 후퇴한다는 건 얼마가 많이 후퇴하는 거예요? 4m가 후퇴하는 게 폭이 클수록 각이 작을수록. 그러면 자, 우리는 보세요. 자,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 여기가 폭이, 그러면 가각 전제가 실시되려면 이 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 몇 미터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소요 도로는 4m가 되니까 4m 이상 8m 미만이 가각 전제가 실시되는 거예요. 8m 이상이면 가각 전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도로가 4m 이상 몇 미터? 8m 미만이어야 가각 전제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m 이상 8m 미만이어야 가각 전제 된다는 이야기죠. 4m 이상 8m 미만이야 가각 전제 돼요. 그러면 자, 이 도로를 두 가지로 넣을 거예요. 이 도로가 4m 이상 6m 미만일 수 있고, 4m 이상 6m 미만인 도로를 우리 사회는 작은 도로를 할 거예요. 그러면 4m 이상 6m 미만, 4와 8이 중간 6이잖아요. 4m 이상 6m 미만을 작은 도로. 그러면 여기 폭이 4m가 이거나 폭이 5m면 작은 도로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6m 이상 8m 미만, 이게 큰 도로란 이야기. 그러면 이 폭이 6m 이상 8m 미만이라는 것은 도로 폭이 6m이거나 7m일 때, 8m면 가각 전제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큰 도로라고 합니다. 큰 도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6이니까 4m 이상 6m 미만은 작은 도로, 6m 이상 8m 미만을 큰 도로. 그러면 양 도로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작작이 만날 수도 있고, 작큰이 만날 수도 있고, 큰 작이 만날 수도 있고, 큰큰이 만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자, 교차각이 작다라는 말은 90도 미만일 때 교차각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로를 아무 데 상관없어요. 여기가 교체도든 당해도든 상관없습니다. 이 후퇴하는 변의 길은 똑같으니까. 여기를 당해도로 놓겠습니다. 여기를 교차되는 도로 놓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큰 도로일시고 작은 도로일시 있죠. 자,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 큰 도로일 수 있고 68이라는 이야기예요. 6m 이상 8m 미만. 그리고 여기는 4m 이상 6m 미만. 큰 도로 있고 작은 도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도로 6m 이상 8m 미만일 수 있고 그리고 4m 이상 6m 미만일 수 있죠. 그러면 양 도로가 만날 수 있는 확률은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차각이 작은 상태에서 큰이 만나면 4m 후퇴합니다. 그리고 큰 작이 만났다. 그러면 3m 후퇴해요. 작큰이 만났다. 큰 작이나 작큰이나 그 말이 똑같으니까 3m 후퇴. 그리고 작작이 만나면 2m 후퇴. 그래서 그 표가 나온 거예요. 교차각이 작은 상태에서 큰이 만나면 4m. 큰 작이 만나거나 작큰이 만나면 3m. 작작이 만나면 2m 후퇴한다. 자,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세요. 433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교차각이 도로 폭이 6m 도로와 이 5m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이 60도일 때 각각 몇 미터씩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수 지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큰 도로예요, 작은 도로예요. 6, 7이면 크고 4, 5면 작다고 그랬잖아요. 큰 작이 만나면 몇 미터? 교차각이 작다는 90도 미만이니까 작잖아요. 큰 작이 만나면 3m씩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해서 건수가 되는 거예요. 큰 작이면. 자, 그러면 7m 도로와 6m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이 60도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큰이 만났죠. 큰이 만나면 몇 미터? 4m씩 후퇴한 두 점을 연결했으냐. 그러면 5m 도로와 그리고 4m 도로와 6m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이 60도면 이건 어떻게 돼요? 4, 5면 작고 6, 7이면 크다고 했죠. 작큰이나 큰 작이나 작이 똑같잖아요. 같은 표현이기 똑같으니까. 몇 미터? 3m. 그러면 5m 도로와 5m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이 60도다. 그러면 작작이죠. 4, 5면 작고 6, 7이면 크다고 했으니까 작작이 만나면 몇 미터? 2m씩 후퇴한 두 점. 그래서 큰이 만나면 교차각이 작은 상태에서 큰이 만나면 4m, 큰 작이나 작큰이 만나면 3m, 작작이 만나면 2m.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정리하면 이제는 교차각이 커졌대. 교차각이 커졌다는 말은 90도 이상 120도 미만이라는 이야기. 90도 이상이면 90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 누워있는 게 벌떡 일어섰어요. 그러면 조금만 잘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차각이 큰 상태에서는 큰이 만나면 여기 그대로 놔두고 여기 큰 작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서는 교차각이 큰 상태면 조금만 잘라도 되잖아요. 교차각이 큰 상태에서는 큰이 만나면 3m고 나머지 볼 것도 큰 작이든 작큰이든 작작이든 다 2m씩 후퇴한다는 얘기. 교차각이 큰 상태에서는 큰이 만날 때면 3m. 그리고 나머지는 2m에서 3m 후퇴하니까 2m 이렇게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러면 잘못 정리해 볼까요? 7m 도로와 6m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이 90도면 몇 미터 후퇴해요? 90도는 큰 거잖아요. 90도는 큰 거니까 여기는 큰 6, 7이면 크다고 그랬죠. 큰이 만나면 몇 미터? 3m씩. 그러면 4m 도로와 6m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각이 90도다. 6m. 작큰 4, 5면 작고 6, 7이면 크다고 그랬죠. 그럼 볼 것도 없어요. 90도 이상이면 큰만 3m고 나머지 큰 작이든 작큰이든 작작이든 다 2m니까 2m 후퇴한다.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차각이 작은 상태에서는 큰이 만나면 4m, 큰 작이나 작큰이 만나면 3m, 작작이 만나면 2m. 교차각이 큰 상태에서는 큰만 3m, 나머지 큰 작이든 작큰이든 작작이든 다 2m. 이렇게 그래서 표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딱 보면 이제 바로 나와야죠. 문제 지문을 보면 자, 5번에 보니까 이 7m와 너비 7m와 6m인 도로 큰 작이에요, 작큰이에요, 작작이에요. 큰이네. 큰이고 교차가 90도네. 그럼 몇 미터 후퇴해요? 큰인데 90도대 3m씩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나야겠죠? 큰이 만나고 90도니까 90도는 큰 거잖아, 각이. 그죠? 큰이 만나면 3m씩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4m 후퇴한다. 그렇게 틀렸죠? 이게 만약에 90도 미만이면 4m가 되겠죠. 그죠? 교차각이 작으니까. 근데 교차각이 큰 상태에서는
큰이면 3m예요. 그래서 그 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외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예, 그래 보시고요. 그러면 문제 8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까요? 8번에 계산 문제죠. 요거는 이해 문제지 수학 능력이 뛰어나느냐가 아니에요. 자, 거기 문제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위치 환경 정비를 필요하다고 도시적에 4m 이내에서 건수를 따로 정했다. 이 대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최대 연면적은 연면적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적률하고 대지 면적이 필요하죠. 그죠?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이 연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지 면적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제 먼저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별도 지정이잖아요. 별도 지정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후퇴되더라도 그 부분 대지 면적 산재 포함하죠. 그러니까 그 선 볼 필요도 없네. 그러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얼마예요? 15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50 하면 50제곱미터인가요?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50제곱미터. 대지 면적만 구하면 되잖아요. 50이죠? 여기는 이제 대지 면적 산재에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별도 지정은. 거기에다가 여기서 문제는 대지 면적을 구하는 게 이 대지에 제시한 최대 연면적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연면적 나오면 용적률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지에 지금 정된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150이면 50에다가 대지 면적이 1.5배 하면 연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75제곱미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별도 지정이 있으면 도로와 건수원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한다는 것. 그죠? 여기서 이제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 대지 면적이 이 대지 면적 50이라는 얘기. 50 곱하기 용적률이 150이니까 1.5 하면 75제곱미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 보세요. D는 여기는 뭐만 대지 면적 구하라고 그랬네. 여기 뒤에 10번 문제는 그럼 뭐만 빼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소요 너비가 몇 미터예요? 3m이고 반대쪽에 공지잖아요, 공지. 이거 공지고 요렇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요렇게 있으면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건축선 얼마 후퇴합니까?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자, 소요 너비 미달한 도로에 대지가 잡혀 있는데 반대쪽에 철도가 있다. 그러면 건수 후퇴는 반대쪽 경계선에서 얼만큼? 소요 너비만큼 수평거리 후퇴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얼마 후퇴해야 돼요? 반대쪽에서 소요 너비만큼이니까 여기는 1m 후퇴하겠죠? 1m. 그러면 요 1m 후퇴하면 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해요? 포함하잖아요. 요거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요거 1m 후퇴하면 포함하지 않죠. 그러면 대지 면적은 1과 2 합하면 대지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번의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거기 딱 했는데 거기 가로 세로가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가로가 7m인데 여기가 지금 7m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7m인데 1m 후퇴했으니까 가로는 6m가 되고 세로는 얼마예요? 10이니까. 그러면 이 1번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6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은 뭐 전혀 고려할 필요 없죠. 그냥 2번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2번은 가로가 얼마입니까? 7m고 세로 20m입니까? 20.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니까 27에 14, 140제곱미터죠? 그러면 1번은 60제곱미터고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은 200제곱미터가 대지 면적이다. 이게 나오죠. 요거 알고 있느냐 물어본 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알고 있느냐? 얼마큼 후퇴하느냐 이거. 후퇴하면 도로와 구수선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죠?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도 지정하고 이번 답은 3번입니까? 이해했나요? 네, 그래 보시고. 그다음 밑에도 보시면 대지 면적 산정의 밑에 대표 대지 면적 산정.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투의 면적인데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거 뭐 포함하지 않았어요? 아까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건수 후퇴될 때 별도 지정하고 별도 지정은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고 그리고 소요 너비 미달하고 가각전제 포함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대지 안에 대지 면적은 건폐 용적한테 분모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지 안에 도시공계시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다. 그럼 내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으니까 그것도 대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 거.
거기에 대지 면적 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1번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대지의 건수 정했습니다. 아 이거는 가각전제구나. 모퉁이 그랬으니까 그때는 도로와 건수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고요?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그죠? 그러니까 가각전제하고 소유너비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아요. 별도 지정은 포함해요.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대지 안에 도시공계시설인 도로공원이 있대. 그럼 내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으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3번 특자 특도 시장 군수구청장이 건수선이 지정된 경우 그 건수선과 도로 사이에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맞아요? 틀려요? 별도 지정은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별도 지정은 도로와 건수선과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은 적용이나 건폐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리고 또 5번은 소유너비 미달입니다. 소유너비 미달이면 건수 후퇴하면 도로와 건수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포함해요, 제해요? 제 거기는 제외한다. 그래서 건수 후퇴되는 거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오른쪽 구조 재료 설명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